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박미연이라고 해요. 손님들께는 늘 웃는 얼굴로 더 담아드릴게요 했지만 오늘은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누구나 평생 믿고 기대온 사람이 있잖아요. 제겐 그게 남편 정호였어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넘게 다니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불 속에서 사람 건져냈다며 동네에서 박수를 받던 그 사람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말수가 더 줄었어요. 저는 그저 이제 편히 쉬세요 했어요. 가게 일 끝내고 들어오면 같이 뉴스 보고 밥상 물리고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겠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파트 동대표 오 대표님이 서류 들고 의견 수렴이요 하며 우리 집에 들렀어요. 달달한 매실차 건네고 사인하는데 그분 눈이 거실 벽을 딱 멈추더니 어머 소방 헬멧 사진 멋지네. 근데 804호에도 비슷한 게 있던데 이름이 정호였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우리 집 창고에 있는 남편 헬멧은 JUNG라고 각인돼 있어요. 현장 떠나던 날 기념으로 닦아 올려뒀거든요. 그런데 윗집에도 남편 이름이 새겨진 헬멧이 있다니 귀가 쓱 당겨졌어요. 아, 우연이겠죠 하고 넘겼지만 마음은 그때부터 자꾸 삐걱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모자를 눌러 쓰더니 말했어요. 오늘 합동훈련 좀 다녀올게. 저는 깜짝 놀라서 당신 퇴직했잖아요 했어요. 남편은 말을 아꼈어요. 동기들이랑 장비 점검 겸 금방 올게. 집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메아리쳤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다가 문득 우편함이 떠올랐어요. 가서 보니까 법무법인이라고 찍힌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수신인은 남편이었고요. 이게 뭐지? 봉투를 만지작거렸지만 뜯지 않았어요. 부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믿었거든요. 대신 부엌 불을 끄고 가게 장부를 펼쳤어요. 남편의 퇴직금은 손도 대지 말자던 약속이 떠올라서요. 숫자들을 훑다 보니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혹시 내 모르는 새에 돈이 오갔을까? 그 생각이 제 등을 서늘하게 쓸고 지나갔어요. 밤 공기가 눅눅했어요.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다가 문득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804호 거실 쪽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아이 실루엣이 뛰노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복도로 나가 힐끗 봤어요. 우리 층을 지나 8층에서 멈추더니 누군가 내렸어요. 발걸음이 익숙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계단으로 올랐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소리를 냈어요. 별 일 아닐 거야 되뇌었지만 발목에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거웠어요. 8층 복도 공기는 더웠어요. 804호 문 앞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체인 걸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낡은 갈색 구두 한 켤레였어요. 우리 집 신발장 밑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소방서 근무 끝났던 해에 산 구두예요. 흔한 디자인이라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 달랬어요. 그때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맑게 튀어 올라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왔어?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복도 조명이 갑자기 더 환해진 듯 눈이 시렸어요. 아이 말끝이 정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숨을 참았어요.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스치고 웃음소리가 짧게 흘렀어요. 그 웃음이 내 귀에서는 이상하게도 안심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 문자였어요. 늦어? 먼저 자.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유난히 무겁게 보였어요.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낮에 받았던 출금 알림 몇 개가 눈에 박혔어요. 300만원, 200만원. 저는 그제야 알림을 미뤄뒀던 제 자신이 두려워졌어요. 마음 깊숙한 곳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왜 설명을 미루는 걸까? 나는 왜 묻기를 미루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뾰족한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복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804호 앞에 섰어요. 문고리 위에 손을 올리듯 공중에서 멈췄어요. 문 옆 초인종이 눈처럼 하얗게 보였어요. 누르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이라니 무슨 끝이요? 어쩌면 시작이겠죠? 그래도 그 하얀 버튼이 제 결혼생활 서랍의 마지막 손잡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난 평생 후회하겠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알람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딩.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열리는 문 사이로 낯익은 어깨 선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아주 천천히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복도에 퍼져나갔어요. 제 심장 소리와 섞여서요. 이제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문틈을 지나 제 앞으로 걸어 나올 차례였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머릿속은 온통 804호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고 고개를 저어도 자꾸만 남편의 행동이 떠오르면서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이 무서웠어요. 가장 먼저 의심스러웠던 건 통장이었어요. 평소라면 들춰보지도 않을 텐데 그날은 손이 저절로 금고 열쇠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확인하는데 정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최근 한 달 새 무려 5천만 원이 여러 차례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잔고 확인만 한다더니 알고 보니 돈을 줄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는 불분명했고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대표 오대표님이 또 말을 걸었어요. 은장 엄마, 위층에 가끔 들려보면 남자 목소리도 들리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젊은 여자 혼자 산다던 집에서 남자 목소리라니, 그게 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가 울리듯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발걸음이 집 앞에 이르기까지 수십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결국 저는 딸 은정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믿지 못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제가 보여준 출금 내역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정이는 엄마 아빠를 직접 따라가 보자 했어요. 사실 무서웠지만 그 말에 작은 용기가 났어요. 다음날 남편이 외출하는 걸 몰래 뒤따랐어요.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누구 병문안을 간 건가? 하지만 곧 나오는 모습은 묘하게 급해 보였고 손에 들린 봉투에는 장례식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집차 트렁크 안에서 서류 봉투를 보게 됐는데 그 안에는 전세 보증금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분명 우리 돈 일부가 그쪽으로 흘러간 게 틀림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 서둘러 봉투를 낚아채며 내가 설명할게. 지금은 안 되라며 둘러댔어요. 그 순간 은정이까지 나서서 아빠, 엄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하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왔어요.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804호 여자와 그 아이와 함께였어요. 남편이 카트를 밀고 여자가 물건을 고르고 아이가 과자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하는 모습.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평범한 가족의 풍경 같았어요. 1,000원 한 장도 아까워하던 구두쇠가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고 심지어 아이가 집어든 비싼 장난감까지 사주는 걸 보니 숨이 막혔어요. 마트 안 복잡한 소음이 전부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저는 아이가 남편 팔에 매달려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요. 남편이 왜 외출을 늘렸는지, 왜 현금이 사라졌는지, 왜 804호 문틈에서 아이가 할아버지라 불렀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을 기어오르듯 올라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믿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물만으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도망치지 말고 804호의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겠다고요. 마트에서의 충격 이후 저는 거의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이 젊은 여자와 아이와 함께 웃던 모습이 떠올라서 밤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하루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딸 은정이와 함께 결심했어요. 오늘은 804호 문을 두드려서라도 진실을 확인하자. 은정이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이었어요. 밤이 깊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어요. 8층에 도착하자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804호 문 앞에 서니 숨조차 가빠졌어요. 저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체인 걸린 문틈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젖히며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쪽 거실에 웬 남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황급히 나와 우리를 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에? 얼굴은 젊지만 눈빛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되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순간 망설이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민기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모님, 정호 선생님 댁이시죠?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뒤따라 올라와 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갔어요. 남편 얼굴은 사색이었고 민기는 그를 보자 바로 허리를 숙이며 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남편을 대장님이라 부르는 걸까? 잠시 후 민기가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군복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남편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이름표에는 M, T, S, MIN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누구 사진이죠? 그러자 민기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고 민태수 소방관님입니다. 아버지는 몇 달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꼭 뵙고 싶다며 정호 대장님을 찾으셨죠?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중호 아니, 태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훈련 도중 내가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을 때 그 친구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날 끌어냈지.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30년 넘는 부부 생활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민기는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젊은 두 소방관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나는 분명 남편의 젊은 시절이었고 다른 하나는 벽에 걸린 그 민태수였어요. 두 사람의 키와 체격까지 비슷하다 보니 헬멧과 사진이 헷갈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저는 동대표가 했던 말들이 모두 이해됐어요. 804호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다더라는 말, 남자 목소리를 들은 적 있다는 말,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태수가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날 찾았다. 병원에 누워서도 내 손을 꼭 잡고 싶다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내가 매일 병원에 다녔어. 검사도 받았지. 내 간을 이식해줄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결과가 맞지 않아줄 수 없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날 갑자기 외박했던 것도 장례식장 봉투를 들고 다닌 것도 다 그 때문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져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자 딸 은정이가 눈물을 삼키며 물었어요. 근데 아빠 그럼 5천만 원은 뭐예요? 왜 엄마 몰래 돈을 쓰신 거예요? 민기가 그 질문에 나서서 답했어요. 그건 저희 때문이에요.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에다 저희 전세 보증금까지 감당 못했는데 정호 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는데 대신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호를 꼭 도와라였거든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그토록 의심했던 남편의 발걸음과 돈의 행방,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유언 때문이었다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다. 당신에게 말 못한 건 당신이 반대할까봐 두려웠어. 그래도 난 태수의 은혜를 갚아야만 했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믿고 싶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진실의 문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도 따라왔어요. 민기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남편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던 터라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의 젊은 날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804호 거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기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저희가 너무 염치 없이 신세만 졌습니다 하고 거듭 사과했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 걸 알면서도 믿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젊은 여자가 머리를 저으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했어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제 딸 은정이는 쉽게 화를 거두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도 잘못하셨어요? 엄마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야죠. 아무리 은혜라지만 가족한테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나한테는 돈보다 은혜가 더 중요했지만 당신에게는 믿음이 더 중요했지. 그걸 몰랐어 하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앉아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의아하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저는 수저를 놓으며 웃었어요. 804호에 갖다 주려고. 어제 그 소동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잤을 텐데 밥하기 힘들 거야. 남편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 같은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반찬통을 들고 804호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성우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안겨드는 아이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절로 풀렸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주말마다 모여 밥을 나눴어요. 한 주는 우리 집에서 한 주는 804호에서. 성우는 우리 집에 오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뛰어와서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하고 눈을 반짝였어요. 김밥이 먹고 싶다 하면 김밥을,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면 떡볶이를 해주면서 저도 모르게 손주 같은 정을 느꼈어요. 남편도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는 걸 보면서 행복해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2개의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나는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은인 민태수를 위한 상이었어요. 민기네 가족도 함께 모였고 미국에서 자라 차례가 낯설던 젊은 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또 오 대표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거실에 걸린 사진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어머, 이거 804호에도 있는 사진 아니에요?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오 대표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족? 했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밥 먹고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죠. 벽에 걸린 새 사진에는 저와 남편, 우리 딸과 사위, 아들, 그리고 민기 가족과 성우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제 무릎 위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 아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오해와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싹 텄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도 제 아이들도 그리고 은인의 가족까지 우리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거실 벽을 따뜻하게 비추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은혜는 혈연보다 깊다. 저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어요.